반갑습니다. 라이더입니다. 500일의 썸머입니다. 마크 웨브 감독이고요. 이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영화가 500일의 썸머입니다. 500일의 썸머가 뭐가 좋았는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감독들이 데뷔작을 만들 때 보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볼 때 마크 웨브 감독은 500일의 썸머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없어졌다. 일단 소재라는 측면에서 얘네들의 설정이 소름 끼치게 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주인공의 직업부터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원래 꿈은 건축이지만 자신의 꿈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잘합니다. 반면에 어메이징 메리에서 이제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면은 진짜 캐릭터가 너무 평면적이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캐릭터 설정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졸업을 보고 울고 있는 여자와 왜 울고 있지 궁금해하는 남자, 이 소름 끼치는 현실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작품들이죠. 그리고 이 흔치 않은 데뷔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 각본 자체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아, 자기가 겪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영화가 그냥 일반적인 사랑 얘기가 아니라 남성 관객들의 지지도가 많이 높은 영화입니다. 이 톰을 보면서 아마 그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입장은 매우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볼 때는 좀 되게 답답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죠.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되게 공감되는 장면들이고, 제가 이 500일의 썸머 그 예고 영상 올렸을 때 되게 좀 안타까운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 영화가 개봉한 지 9년이 지났는데 좀 그런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톰이죠. 그 다음에 썸머 같은 경우는 사실 설명이 잘 돼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까지나 관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본을 쓴 사람도 남성이고 찍은 사람도 남성이고 아이디어도 남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내면을 보여주질 않죠. 썸머의 입장이 나온 것들은 처음에 나왔던 썸머 효과라거나 썸머와 탐의 어렸을 때 발달 과정,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 외에는 썸머에 대한 제대로 된 묘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처음으로 둘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썸머가 만든 것이죠. 이 부분만 봐도 알겠지만 일단 처음에 접근하고 다가온 것은 썸머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톰이 생각하는 썸머와의 관계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약간 복권 당첨 같은 느낌. 나한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다가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꿈만 같은 일이 톰에게는 벌어진 거예요. 톰은 이거를 운명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죠. 스미스의 노래를 듣고 다가와준 썸머가 사실은 나랑 좀 친해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톰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계속 친해지는 과정들을 보면 톰이 용기를 낸 거는 그냥 다 같이 술 마시는 파티에서 말 한 번 건 게 전부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썸머가 마음을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둘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썸머가 물어본 거죠. 진짜로 네가 날 좋아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렇다고. 그때 이제 썸머가 한번 물어본 게 친구로서냐? 라고 물었죠. 그때 사실 보는데 이거 제가 그 어머니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인가요? 어머니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정말 한탄을 하시며 참 친구로서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답답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여성분들이 보실 때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물론 톰은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어떤 톰의 심정은 정말 친구로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실에서 썸머가 다가온 거죠. 썸머와 톰의 어떻게 보면 도무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연애 관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연애가 잘 안 되는 거 톰의 모호한 태도 때문인 게 커요. 그걸 드러내는 큰 부분이 바로 이 취향 부분입니다. 스미스의 노래를 들을 때 다가가서 스미스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줬죠. 그 링고스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톰의 대답이 링고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탐이 이 썸머의 취향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장면도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탐은 사실은 썸머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되게 인간적인 관심이요. 썸머한테 반한 것은 그야말로 그냥 마음이 동해서 반한 것이지
정말로 썸머를 깊이 사랑하거나 썸머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썸머는 전혀 달라요. 썸머는 톰에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톰이 건축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 판에 그려보라고 하는 장면, 이런 부분은 톰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에요. 이거 말고도 톰이 책을 보고 있으면 썸머는 와서 그 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책인지, 무슨 내용인지. 근데 썸머가 책을 보고 있으면 톰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썸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 바에서의 싸움 장면은 톰이 나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톰하고 썸머가 사귀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관계인데, 근데 톰이 가만히 있었어요. 탐 입장에서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중간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우리 관계는 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죠. 자기는 연인이 되고 싶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썸머의 관계는 친구인 거고, 그래서 나설 수가 없었고, 결국 그 남자가 자기를 모욕했을 때 나서게 되죠. 이제 둘이 헤어지는 부분입니다. 저 일이 있고 나서 졸업을 보고 헤어지죠. 졸업이라는 작품이 참 대단한 작품인 게 마지막 장면에서 둘이 기뻐하질 않아요. 불안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그 표정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탐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 운명적인 사랑,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썸머는 그들의 불안을 읽은 거죠. 썸머가 바라본 거는 결혼식 사건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남자의 강한 의지, 그걸로 인해서 둘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걸 본 거고, 톰은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랑이란 건 운명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 이 부분을 보고서 놀랍게도 댓글에 보면 썸머를 욕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톰이랑 잘 지내놓고 톰은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새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톰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자면, 썸머는 톰이랑 사귄 것도 아니고 톰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 입장에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이해했어요. 이렇게 돼서 썸머가 한 얘기도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내가 읽는 책이 뭔지 물어봐 줬다. 그리고 썸머가 여전히 톰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자기를 잡아준 사람이죠. 톰이랑 사귀어서는 영영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톰은 깨달은 거죠. 이 영화는 우연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톰은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썸머와의 일을 겪고 나서 톰은 운명을 믿지 않게 됐죠. 정확히는 운명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한 겁니다. 일단 운명을 만드는 상황은 우연인 거고요. 그 우연에서 내가 의지를 가져야만 운명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때 탐이 의지를 보여준 거죠. 다른 여자에게. 그 의지에 답하기라도 하듯, 이름이 어텀이라고 했다. 즉 운명이 있는 것처럼 운명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썸머 효과. 이 썸머 효과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썸머 효과,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효과가 과연 진짜 존재하는 효과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는 두 가지의 해석을 준 겁니다. 처음에 썸머 효과에 대해서 말할 때의 영화의 뉘앙스는 썸머가 그만큼 매력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게의 매출도 오르고 통금버스의 사람들도 오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영화의 메시지, 뉘앙스는 이 썸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모두 우연일 수 있다는 거죠.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영화의 메시지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상황일 뿐이고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6월 29일입니다. 이 영화가 재개봉한 날짜가 2015년 6월 29일이죠. 제가 이 500일의 썸머를 오늘 GV를 첫 번째 해야겠다 생각한 게 이 날짜의 우연성 때문입니다. 하필 6월 29일이라니. 이럴 수가. 이건 운명이야. 여름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 시즌2는 좀 가벼운 작품으로 시작을 하려고 500일의 썸머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을 할 시간입니다. 썸머랑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는데 남자 성기를 자꾸 외치면서 놀았는지 도대체 뭘 나타내고 싶어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되게 사실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썸머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의 어떤 관계에 대한 보수적인 행동이랄지 그런 굴레를 깨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파격적인 행동으로 답답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끔 연인들이 이렇게 놀 때 보면 되게 바보같이 놀 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 저는 사실 감독이 그러고 놀았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마음이 정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톰이 사실 썸머를 그렇게 사랑한 것은 아닌가요? 톰이 썸머를 사랑한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톰이 썸머를 사랑했다고 하기에는 톰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썸머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것처럼 나도 썸머를 알아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관계에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톰은 어떤 의미에서 톰이 보여줬던 그런 연애의 방법은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톰은 자기를 사랑했던 게 아닌가. 썸머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이지 않았을까요? 톰이 썸머한테 전화하려고 한 번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썸머가 찾았을 때 그렇게 막 박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 장면을 딱 보면서 톰이 이렇게 너무 가볍게 썸머를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톰이 썸머를 가볍게 생각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톰이 썸머를 생각한 마음은 기뻤던 것은 분명해요. 화를 내는 모습만 봐도. 근데 이제 톰을 비판하는 이유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과 행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톰은 늘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전화도 할까 말까 고민만 하지 결국은 하지 않았고, 썸머가 찾아오니까 반겨줬지만 먼저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톰의 적극성이 부재한 그런 사람 같은 모습을 비판을 한 거지, 톰이 뭐 그렇게 썸머를 가볍게 정말 뭐 떠나가도 좋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한 거 아니죠. 네, 물론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링고스타로 싸운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는 톰이 링고스타로 화해를 시도하는 장면,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둘이 굉장히 좋았던 한때가 나오기 전에 이케아에서 톰이 이제 시도를 합니다. 썸머가 받아주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서는 둘이 그러고 놀았던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저랑 아내랑 항상 자기 전에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라이너님 영상을 ASMR처럼 틀고 이렇게 현심을 이어가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보니까 이게 만약 해피엔딩은 아니고 톰에게는 시련이 다시 오고 이제 또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라이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아무튼 좋은 질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두 분이 제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난 게 이게 해피엔딩이냐, 글쎄요, 이건 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숙한 것도 있고 가을을, 어텀을 만났으니까요. 그죠? 썸머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고 탐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뭐 자기를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에 가까운 게 아닌가. 계속해서 시련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인생이 시련의 연속이죠. 이제 톰이 썸머한테 시련을 당한 이후에 프랑스 팬 영화 같은 영상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톰이 십자군 병사 옷 같은 걸 입고 있고 뭐 천사랑 체스를 두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감독이 그런 컨셉이라 해야 되나요? 미장센을 사용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미술적으로 볼만한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장면의 의미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집어넣은 것은 감독의 어떤 배경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독의 어떤 넘치는 창작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일의 썸머는 감독의 창작열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 어떤 미술이라든지 소품의 배치,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쓴 영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밋밋한 영화를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밀한 터치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라이너 영화 인수본의 시즌2 첫 번째 영화였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